안녕하세요. 세금 쉽게 알려주는 남자들 세만자입니다. 우리가 이번 편은 또 코로나 관련한 이제 내용이죠. 네, 그렇죠. 네, 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또 다뤄봤고, 이번에는 조세 정책입니다. 네. 네. 이제 국가가 항상 이 조세 정책 가지고 여러 이제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집값, 뭐 그리고 뭐 생계 안정 뭐 이런 지원을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이 조세 정책 어떤 지원이 있는지 한번 세무사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? 아, 네.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요새 그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착한 건물주. 맞아. 그렇게 해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건물주분들이 임대료를 좀 깎아주게 되면은 이제 그 깎아준 만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. 이제 임대료를 깎아준 부분에 대해서 50% 소득세, 법인세,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딱 무조건 사업에 관련된 그 오피스텔이나 상가여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집은 안 되는 거죠? 주거용은 안 되고. 네. 네. 왜냐면은 지금 이게 사업을 하다가 지금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. 그냥 단순히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을 깎아주는 거는 혜택이 없어요. 네. 그래서 상가나 이제 상업 용도의 오피스텔 임대료를 깎아줬을 때 이제 50% 세액공제가 있고, 당연히 이제 뭐 특수관계인한테 한 거는 안 되고요. 그렇죠.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아들한테 그렇죠. 여기 잠깐 사업했다고 해. 그래서 갑자기 깎아준다고 그 돈 뭐 안 받는 거 아니니까 사실.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제 또 소비성 서비스, 또 이제 뭐 사행성 업종, 네. 이 분들은 사실 뭐 해당이 안 됩니다. 네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깎아줄 걸 올리면 안 돼요. 맞아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네,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기간이. 그래서 한번 깎아주시면은 올해 말까지는 쭉 그대로 깎아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그 깎아준 금액만큼 매 50%? 50%를 이제 세액공제 해주는 거죠. 네. 아직 이걸 한 번도 신고해 본 적이 없으니까. 그렇죠. 신고할 때 그럼 어떤 서류가 있어야 돼요? 저희가 이제 그 임대차 계약서 4부 있잖아요. 당초 임대차. 당초 임대차 계약서 깎아주기 4부랑 전. 네. 그 다음에 이제 또 깎아주고 나면 또 다시 써야 되니까 다시 써야 되나? 그거? 다시 안 써도 되고 네. 그 확인 서로 약정서 개념으로다가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거랑 이제 송금 받은 거 내역. 뭐 세금계산서로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니까. 그렇죠. 그런 것도 가능하고 뭐 그리고 저희가 신고할 때 이거 바로 넣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사후 관리가 나와야지 뭐 소명이 나와야지 그때 이제 넣는 거니까 미리 대비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또 임대료 말고 이제 이번에 부가가치세 4월 안 되니까. 그렇죠. 네. 원래 개인 사업자분들 4월 25일에 이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라고 해서 신고는 7월 말, 7월 25일, 1월 25일 두 번 하지만 또 4월, 10월 이때 한 번씩 또 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걸 이제 좀 안 낼 수 있게끔 좀 지원이 몇 가지 나왔는데, 일단은 직전 연도 2019년 하반기 매출이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아예 고지가 안 나왔어요. 그냥 아예 취소가 됐고, 4천만 원이 넘어서 일단 고지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업종별로 그 2019년 매출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신 분들한테는 예정 고지가 나왔지만 4월 25일까지가 아닌 7월 25일까지 낼 수 있도록 여기 나왔습니다. 여기 이제 업종별로 금액을 알려드리면은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6억이고요. 그 다음에 제조 음식, 숙박업은 3억, 그리고 서비스업은 1억 5천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사실 이게 그 예정 고지라는 게 미리 돈을 받기 위해서인데 이걸 그냥 7월 25일까지 받을 거면은 사실 그냥 확정 신고 기간에 한 번에 내게끔 취소를 시키는 게 낫지, 왜 이거를 두 장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끔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죠. 그렇죠. 나중에 이거 기존에 한 장만 내시던 분들은 또 모르고 그냥 그 확정 저희가 드린 납부서만 또 납부를 하실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저희도 고지를 해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게 뭔가 실수가 있으면 그렇죠. 또 납부가 안 돼버리는, 네. 가산세 나오는. 그렇죠. 괜히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예정 고지를 받았지만 요게 이제 7월 25일까지 넘어가신 분들은 납부서가 총 2장입니다. 7월 25일에 납부하셔야 되는 게.
맞아요. 주의하셔야 되고 안내문이 지금 나오셨을 거예요. 네. 네. 그 고지 유예됐다는 안내문이 나왔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또 이제 대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거지만 대출을 받으려면은 사실은 국세 완납 증명이 떼져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이 많죠. 맞아요. 사실. 근데 이제 세금을 못 내서 국세 완납 증명이 안 나와버리면 대출이 또 안 나오니까 이게 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왔습니다. 네.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선작업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나라에서 체납처분 유예를 시켜주고 있어요.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 위기 상황이니까 경제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체납처분 유예를 받아주고 있습니다. 기존에 이제 사유가 있었죠. 뭐 중대한 위기, 뭐 천재지변을 할 굉장히 까다로운 사유가 있었는데 특히 체납처분은 어렵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조사관 성향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 감소 그리고 채권 회수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받아주고 있으니까 이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러거나 아니면은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세무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이제 담당 조사관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필요서를 제출하시면은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원래는 징수유예 신청 아니면 체납처분유예 신청하려면 그 납세담보 제공해야 되는데 네.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따로 제공을 해야 돼요? 제공 안 해도 돼요. 안 해도 되고. 네. 뭐 큰 금액인 경우에는 제공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 제가 신청했을 때는 납세담보 이야기는 없었어요. 네, 다행이네요. 네. 근데 이게 담당자 성향에 따라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어떤 분은 그냥 받아주고 같은 서인데도 이제 체납 징수과가 있잖아요. 그 팀은 그 담당자한테 신청만 하면 받아주는데 왜 안 받아주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담당자는 이게 정확하게 지금 법령에 따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법령에 없다 맞아요. 이래버리는 거예요. 네.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자기가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받으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다. 꼭 의무사항이 아니다. 그래서 저를 반려시킨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다른 분은 왜 그분이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는 노력은 하는데 또 사장님은 된다는데 왜 안 되냐 맞아요. 이렇게 돼버리는 곤란하죠 진짜. 네. 그래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이야기하시면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또 이제 종합소득세 납부유예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1월부터 12월 기속에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도 원래는 해야 돼요. 종합소득세를.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이거를 좀 연장을 해준 거예요. 8월 31일까지. 그렇죠. 이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렇죠.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활용하셔야겠죠. 근데 반드시 5월에 신고는 하셔야 돼요. 맞아. 납부만 연기해 주는 거예요. 네. 그 납부도 잊어버리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니까. 저희가 관리해줘야 되는데. 네, 저희가 이제 또 얘기해 줘야죠. 또 이제 납부 안 하시고 이제 왜 안 알려줬냐고 하시면은 알려드려야죠. 8월에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죠. 네. 아까 그 임대료 그 감면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번 종합소득세 때 감면 받는 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. 그 20년 5월에. 그렇죠. 20년 기속에 대한 거니까 21년 5월이라는 거. 네. 정부에서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이런 조세 정책들을 활용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조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세수 유입도 고려해야 되고 세수 받아서 지원금도 내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적으로 복잡해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좀 간결해졌으면 좋겠네요. 이상으로 오늘 주제 마치겠습니다. 늘 그렇듯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바쁜 거 끝났으니까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